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 쓰고 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비록 글이 제 직업이지만 요즘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답답해서 토커님들께 조언을 구하려 하니 과연 제 상황과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마음들을 풀어놓다 보니 글이 길어질 것 같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넋두리 같은 이야기지만 읽어주시고 조언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동갑내기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언론사에서 일한 지 3년 차였고 그 친구는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름에 대기업 인턴 연수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사이에는 작은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 연락을 자주 못했던 것에 대해 저는 서운해했고 처음에는 저도 연락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취재하고 글쓰고 마감을 넘기고 녹화하고 보고서를 쓰는 정신없는 일상 속에서 남자친구가 제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이해해주길 바랐던 저의 욕심과 억지를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출근했다, 야근한다, 퇴근한다 정도의 문자는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잦은 야근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 선배나 친구들 중에 이렇게 야근이 많은 회사는 처음 본다며 이상한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늦게까지 회식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어느 날 취재 접대 자리가 늦게 끝나 힐튼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전화를 하니 지금까지 거기서 뭐 했어? 이 시간까지 늙은 상사 옆에 앉아 술 마시다니 술집 여자 같잖아 라고 했습니다. 호텔이라는 말에 오해할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 때문에 자주 가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연락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팀에 신입이 들어오지 않아 3년 차인 제가 말단이었고 상사 옆에 앉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만 못하는 건가요? 남자친구는 본인이 취업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며 회식 중에도 꼭 연락할 거라 다짐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런 이유들로 여러 번 싸웠고 술집 여자 같다는 말에 정말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직 학생이니까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지. 너도 취업하면 날 이해하게 되겠지 라며 스스로를 위안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대학 생활 동안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본 적 없기에 단지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했지 사회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편협할 수 있다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이미 많은 신호를 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다 남자친구는 상반기 신입사원으로 100% 전환되는 대기업 인턴으로 채용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이제야 면이 선다며 해주고 싶은 것도 사주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굳이 우기기에 정 그러면 속옷이나 사줘 하고 말했습니다. 에블린에서 속옷 세트 사봐야 5-6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그러고는 선물에 대해서는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인턴이 끝나고 나서 꽤 많은 월급을 받게 되자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더군요. 절반은 어머님께 드리고 일부는 2학기 등록금에 보태고 할머니 할아버지 선물도 사고 사촌 동생은 할머니 세탁기도 바꿔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뭘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돈이 남지 않는다고 투덜대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 선물 사주기 싫은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자의 직감이 무섭다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결국 월급턱으로 밥 한 끼 사주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친구들한테는 월급턱으로 20에서 30만 원씩 술값을 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 친구들한테 얻어먹기만 한 게 미안해서 그렇게 썼겠지 싶었습니다.
본인이 여름 내내 힘들게 번 돈이니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건데 내가 서운해하지 말아야지 하고 내색하지 않으며 지내다가 결국 서운한 감정도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그리고 다른 비슷한 상황들이 연결되어 비슷한 감정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엔 너무 많네요. 그 친구는 취업 준비에 매진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때도 당장의 기분이 아닌 먼 미래를 바라보며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줬습니다. 지친 마음과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썼고요. 여름 내내 취업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위해 계속 준비하는 그 친구가 멋있어 보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원한 회사에 모두 합격하더군요. 그 모습 또한 자랑스럽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제 좀 더 안정된 연애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노력해서 합격한 것이겠지만 저 덕분이라고 항상 힘이 되어 옆에 있어주고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에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 2주간 연수를 받고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바쁜 것과는 분명 다르더군요.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것과 관심이 없어져서 연락을 안 하는 건 분명히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멀어진 느낌이었고 그러다 설이 지나고 나서 그 감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백화점에서 그 친구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잠시 시간을 가지자고 문자가 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로 갑작스럽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애써 구운 케이크를 들고 있던 제 손이 무색해져 그만 길가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서 그 친구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 고민했다고 하더군요. 취업을 하고 나니 주변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할 거냐고 자꾸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전 아니라더군요. 확신이 서지 않는답니다. 성격이 너무 다르고 종교도 맞지 않고 정치적 성향도 달라서 결혼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미안해지는 상황이 자꾸 생기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는 자신이 너무 싫어져서 짜증이 나더랍니다. 주로 술 먹고 연락 안 된다거나 괜찮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우겨서 약속을 안 지키는 등의 이유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제가 오해해서 듣는 게 반복되다 보니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이해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단순한 투정이었는데 그 친구는 오해하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이 어떻고 그래서 서운하다고 자세히 설명하며 이렇게 해주길 원한다고 얘기하면 그 친구는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내가 바빠서 내가 아팠어서 라고 변명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집안은 독실한 개신교 집안입니다. 저는 천주교이고요. 그 친구 작은아버지가 목사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모두 장로라고 하더군요. 그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할머니가 저를 받아줄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교회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내는 게 보통이더군요. 그리고 진보적인 제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그 집안과 충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저를 좋아한답니다. 자기를 저만큼 좋아해줄 사람도, 저처럼 경제관념 바른 사람도, 저처럼 개념 있는 사람도, 저처럼 조건 좋은 사람도 다시 만나기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입사원으로 교육받으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토요일까지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한 것이 저에게 대한 생각으로 전가된 것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작년 여름 비슷한 문제로 부딪혔을 때 저는 난 일찍 결혼할 마음은 없지만
결혼할 수 없는 사람과 쉽게 만나고 헤어질 나이는 아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봐 달라. 아직 넌 학생이라 이 모든 게 부담스럽다면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너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본인의 진로가 정해지고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자 저에게 이별을 통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조건 좋은 선자리와 소개팅 자리를 전부 내팽개치고 그 친구만 바라보았던 제가 한심했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 떡볶이나 해장국 같은 싼 음식만 찾아 먹던 제가 바보 같았고 비싼 밥집은 쳐다도 안 보던 제가 미련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 친구가 그게 자기를 배려하는 건 줄 모르고 그냥 내가 비싼 거 안 좋아하고 잘 모르는 줄 알았다 라고 말하더군요.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요? 마마보이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엄마와 사이가 좋은 것뿐이라며 좋게 생각한 제 자신도 바보 같았고 그 친구가 취업했을 때 기뻐했던 제 자신이 정말 멍청하게 느껴져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헤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마음이 힘들어질까 두려워서 그 아이를 놓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입니다. 지금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다면 결혼 얘기는 미뤄두고 서로 좋은 마음만 가지고 만나자는 그 친구의 말에 동의는 했지만 이제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그 아이를 밝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게 두려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가 한심할 뿐입니다. 인생 선배님들, 언니 같은 마음으로 정신 차리게 따끔한 조언 한마디 남겨주세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동생을 위해서요. 저 어떡하죠? 댓글에 중독됐나 봐요. 일도 안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 친구에게 기분 나쁘게 화를 내거나 하진 않겠지만 그 친구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보이는 모습이 안쓰러워 조언해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저의 싫은 소리가 나중에 그 친구에게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요. 이렇게 따뜻한 소통을 하다 보니 사람 냄새가 나네요.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댓글들을 정말 감사히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안과 힘이 되는지 몰랐어요. 다른 분들이 댓글을 보며 힘이 난다는 말들이 이 정도의 힘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네요. 또 어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생각 없이 쭉 써내려간 글이라서 어떤 분께서 알려주신 대로 마침표를 틀린 것도 보았습니다. 띄어쓰기도 정말 엉망이네요. 부끄럽습니다. 후기랄 것도 없지만 이렇게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하룻밤 사이에 댓글로 힘을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어제 깨달은 점을 꼭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힘이 되고자 합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제가 몰랐던 세상도 있으며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친구의 마음까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통 1대10을 봐도 백인의 답에서 절대 다수가 말하는 것들이 항상 맞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급하게 소개팅 아닌 소개팅을 했습니다. 세상의 반항도 좀 해보고 싶었고 일탈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수준에서요. 제가 찌질하게 있는 걸 못 봐주겠다며 선배가 급하게 소개팅을 시켜주더군요. 그분은 많이 배운 분이고 성공하신 분이었으며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정말 냉철하고 날카로운 분이셨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왔는지 단번에 아시더라고요. 죄송하게도 활짝 웃고 있지 못했나 봅니다. 그분은 인생 선배로서
멘토 같은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족이 기네요. 이쯤에서 그분이 해주신 말씀 중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맛없는 사과부터 맛있는 사과까지 총 10개가 있다. 하루에 하나씩만 먹을 수 있다면 무엇부터 먹겠느냐? 저는 당연히 미래의 기쁨을 위해 맛없는 것부터 먹어버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일수록 뒤통수 맞기 쉽고 세상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맛없는 것부터 먹기 시작하면 열흘 동안 매일매일 가장 맛없는 사과만 먹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가장 맛있는 사과가 열흘 뒤에도 가장 맛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기회비용과 관련된 유명한 이론이라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를 배신한 그 친구는 그 당시 가장 맛있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1년 뒤쯤 맛있어질 법한 사과였지요. 100% 제 판단 아래에서요. 뒤통수를 맞고 나니 주위에서 진심으로 해주었던 충고들이 이제야 귀에 들어옵니다. 그때 저에게 너무 작은 그릇이라고 널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말하던 친구들의 말을 왜 흘려들었는지 그저 곱디고 온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룻밤새 사과를 생각하며 오늘 오전 내내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정신이 똑바로 들었습니다. 당장 오늘 헤어지자고 하진 않으렵니다. 예쁜 원피스도 사고, 머리도 새로 하고, 구두도 사고, 메이크업도 받아서 주말쯤 고이 차려입고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싫은 소리 안 할까 하다가 싫은 소리도 좀 할 작정입니다. 그깟 대기업, 3년 전 저도 메이저 언론사 등에 없고 내 세상 같다며 천방지축 외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썩고 굴러봐야 정신 차리겠지요. 세상에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회사에서 내가 없어선 안 될 존재가 아니라 그냥 기물 취급받을 뿐이라는 것을, 차마 범접할 수 없는 세상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겠지요. 그 친구에게 여기서 본 댓글들 중 몇 개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자 사자번 돈 자기 돈같이 생각하는 여자 만나서 등골 빨려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한참 굶주려 있다. 이제 사회적 지위 돈 좀 만지니 눈이 휘둥그레지나 본데 이제 고작 한 달 다닌 수습 주제에 잘난 척하지 말라고. 이미 난 너보다 3에서 4년은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과 앞으로 달아주실 분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달 마지막 날 즐겁게 보내세요. 마지막 후기입니다.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입샘 추위를 시작하는지 다시 추워지고 있네요. 오늘 제가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예전처럼 힘들어서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글로나마 제게 큰 힘을 주신 분들께 기억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잘 지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글 이후 많다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멋있는 척, 쿨한 척 토커님들께 지려받고 오겠다 호언장담했지만 사실 그 친구와 생각보다 깨끗하고 고고하게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들었고 그 말마저 참아 넘기기엔 제 아량이 태산처럼 높지 못했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는 모진 세월 속에서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세상 온갖 굳은 일을 하시며 경건하게 두 딸을 지켜내신 분입니다. 두 딸이 모두 올바르게 성장하여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돈 받기 싫다, 부담되기 싫다. 내가 가진 이 집 모기지론으로 쓰며 살 테니 엄마 거둘 걱정 말아라. 유산이 없을 수 있을지언정 빚 또한 없을 것이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와의 결혼에 확신이 없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너와 결혼하고 난 뒤
혼자 계실 너희 어머니가 걸린다라고요.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것이냐 혹여 우리 엄마가 부담되는 것이냐 그래서 너가 모셔줄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건 본인 부모님께서 절대 허락 안 하실 거랍니다. 모셔달라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엄마 신경 써달라 한 적도 없습니다. 옛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사귀기 전 그 친구가 제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안 그날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이게 너 마음에 걸린다면 난 순순히 물러나겠다. 이런 걸 숨겼다가 나중에 큰일이 되길 원치 않는다. 그리고 미리 너에게 말해주는 것이 너에 대한 예의이다. 진지하게 고민해라라고요. 본인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으며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걸 신경 쓰는 분들이 아니다 하더군요. 그리고 던진 그 폭탄 같던 말,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상처이자 트라우마를 아주 대차게 건드리는 그 아이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 두 분 다 살아계시거나 아예 없는 사람 만나라. 지금까지 우리 엄마 혼자 살 걱정까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냐 미안하다. 좋은 사람 만나라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니 막말하지 말라더군요. 대체 무엇이 막말이냐 물었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 만나라는 게 막말이냐 어찌 그것이 막말이 될 수 있느냐 부모 없는 사람이 죄인이더냐. 부모 없는 것은 자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의 그런 편견이 나 같은 혹은 홀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멍들게 아프게 하는 것이다. 정말 그만두자라고 이런 놈을 좋아했던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정도의 인격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도 지치니 그만두자더군요. 오해해서 듣는 제가 너무 힘들답니다. 자기 정말 그저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한 말뿐이라고 하더군요. 너와의 결혼을 생각해보니 성격도 종교도 정치적 성향도 맞지 않아 힘들다.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 계실 것도 걸린다 해서 그 말을 이 친구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걱정하는구나라고 들을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본인이 의도한 10마디 말의 의미 중 3마디 이상을 상대방이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면 무조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표현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되짚어보는 것이 성숙한 인격체가 할 수 있는 행동 아닌가요? 그 친구가 진정 우리 엄마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 한들 내 자격지심에 곡해서 들었다. 한들 그 자리에서 상대의 아픈 것을 그런 식으로 건드리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이해해줄 가치도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이젠 정말 그 친구에게 조그마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게 사과 얘기를 해주셨던 분과는 아쉽게도 인연이 오래 닿지 않았습니다. 좋은 분이셨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분 또한 당장 연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으신 듯하여 그저 언젠가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 좋은 인맥이 되어주자라는 결론 하에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금 연애 중입니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느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와 다른 모습에 반하여 지금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저 또한 제 자신에게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의 댓글처럼 이렇게도 희로애락을 느끼는 부분이 같은 사람은 처음일 뿐더러 사력 있고 배려 깊고 존중할 줄 아는 하지만 대범하고 올곧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 그거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진정신이 있다면 제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았다고요. 속물이라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 본성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도 들더군요.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지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외향적인 조건 하나로 등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단지 키가 좀 작을 뿐입니다. 사람을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웠고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의 마음씨에 반해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던 사소한 순간을 말씀드리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그분께서 많이 어렵지 않은 레시피의 초코, 쿠키와 초콜릿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베이킹을 정말 좋아해서 유일한 취미입니다. 바쁜데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정말 이런 걸 받기 위해 오늘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었다며 제게도 맛있는 초콜릿을 건네시기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오더군요. 연구실 식구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었어요. 아껴두고 싶었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가장 아끼는 후배들만 나누어 주었다고 다들 능력자라고 칭찬해주기에 조금 으쓱했다 하고요. 신나하시는 모습에 저도 몹시 뿌듯하여 다행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물었더니 땡땡씨가 좋은 사람이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스스로 잃어가던 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본능이었을지도 모를 테지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별말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에겐 그간 아팠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다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그런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분의 심성이 참으로 선해 보였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사람도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지요. 토커님들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예전 그 친구에게서 허덕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아픈 마음 다 잊으시고 무탈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모두들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주 나중엔 즐거운 결혼 소식으로 찾아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정말 글쓴이 언니 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었는데요. 언니 정말 멋지신 분 같아요. 정말 소중한 인연 만나셨다는 글 읽고 정말 제 일인 것처럼 기뻤습니다. 사과 얘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항상 싱그러운 사과들이 언니 곁에 있기를 바랄게요. 오래 가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